아유, 1교시 때 갑자기 시간이 다 돼서 튕겨지는 바람에. 2교시 지금 시작할 때는 저 지금 방금 뭔가 그 시간을 딱 여는 그 타이밍이 게임 서버 접속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약간 쫄깃하게 딱 들어온 거. 그래요. 쉬는 시간 잘 보내고 오셨죠? 자, 타이핑은 다 됐겠네요. 그죠? 타이핑은 다 되셨을 것 같고, 이제 타이핑이 다 되신 거. 아까 전에 이제 우리 그 수업 그 시간에 튕겨 나가기 전에 저한테 병기 씨가 알려준 게 제가 여기에다가 이 공간을 비워놨어야 되는데 제가 너무 의욕에 넘친 나머지 이 부분부터 이제 타이핑을 써가지고 저는 이제 쉬는 시간에 여기 위치, 셀의 내용 위치 좀 변경해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변경을 하고요. 자, 이제 순서는 이렇게 돼요. 지금 처음에 저장을 하고 우리 기본적인 세팅을 한 다음에 제일 먼저 했던 게 이 제목을 만들고 그다음 두 번째 이 결제란을 만들었고 자, 그리고 나서 원래는 이제 여기에서 나오는 뭐 B사에서 어디 어디는 주황색으로 채우기 하세요 되어 있지만 이거 하기 전에 지금 요만큼까지 타이핑을 먼저 해주는 게 이제 그 다음 순서인 거예요. 세 번째 순서인 거거든요. 이렇게 내용을 적고요. 저장 버튼 항상 잘 해놓으시고 자, 그리고 이제 문제를 한번 다시 볼게요. 자, 문제를 다시 봤더니 B4에서 J4, 그 다음에 G14, I14 영역을 주황색으로 채우기 하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사실 셀의 이름을 정확하게 보고 이렇게 드래그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시험지에서 보면 지금 제일 첫 번째 줄하고 여기 운영기관명 개강일 있는 부분 있죠. 그 부분에 지금 음영 처리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시험지를 받게 되면 A3 용지로 시험지를 받게 돼요. A3를 반 접으면 A4 용지가 되잖아요. 근데 이제 A4 용지가 4개의 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시험지 여기 첫 번째 장, 요 첫 번째 면에는 여기 유의사항이 적혀 있는 면하고 1작업 부분이 앞면에 2개가 나란히 딱 찍혀 있고요. 두 번째 장에는 이제 양면으로 인쇄가 돼서 시험지가 나오거든요. 두 번째 장에는 이제 2, 3작업하고 4작업이 나란히 표시가 되어 있는 A3 용지 한 장을 이제 흑백으로 시험지가 나와요. 이게 지금처럼 이렇게 컬러풀하게 나오지 않거든요. 흑백으로 나오긴 하지만 음영 처리는 어느 부분이 되어 있는지 확인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실이 지금 이 동그라미 네 번째 조건 같은 경우에는 셀의 위치를 정확하게 보고 블럭을 잡는 것도 좋지만 출력 형태 딱 보면 저 줄하고 밑에 2개 색칠을 하라라는 거구나 직관적으로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B4번 셀에서 J4번 그리고 컨트롤 키를 눌러서 아래쪽 운영기관명과 개강일을 선택을 합니다. 컨트롤 키를 사용을 하면 비연속적인 셀의 선택을 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이렇게 범위를 딱 잡고 난 다음에 색상을 칠해줄 때는 홈 리본 메뉴 글꼴에 가면 여기 채우기 페인트 톤 모양 있는데 가서 보면요. 노란색으로 사용했던 거 바로 좌측편에 주황색 면색이 있어요. 그래서 주황색을 클릭을 한번 해주시면 네 번째 동그라미도 클리어가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있는 이 유효성 검사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 중요해요. 자, 왜 이 부분은 중요하냐면 실무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이고요. 우리가 엑셀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칠 수 있는 모든 자격증 시험 문제는 다 나오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자격증 시험 문제에 그러니까 뭐 사무자동화 산업기사든 커말 1급이나 2급이든 우리가 치는 ITQ 엑셀이든 또는 뭐 모스 엑셀이든 엑셀이라는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취득할 수 있는 여러 개의 자격증이 있는데 그 여러 자격증들에 한 번도 빠짐없이 모든 종목에 출제가 되는 게 유효성 검사예요. 당연히 ITQ 시험에도 무조건 출제는 되고요. 근데 이제 무조건 출제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무에서 그만큼 많이 쓰이는 부분이라 유효성 검사에 대한 부분 개념, 이걸 어떨 때 쓰고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거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잘 알고 있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일단 유효성 검사를 이용을 해서 H14번 셀에 운영기관명이 선택 표시되도록 하시오 이렇게 됐어요. 자, H14번을 가볼게요.
자, H14번이면은 여기에요. 운영기관명 있는 부분이 운영기관명 있는 부분 여기에 이제 아마 지금은 정보기술협회라고 시험 문제에는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을 건데 우리는 지금 이제 저는 지금 잠깐 비워놨거든요. 여기를 비워놨는데 H14번이에요. H14번에 뭐가 표시되도록 해달라라고 얘기를 했냐면 운영기관명 C5에서 C12 영역이에요. 자, C5면 여기 운영기관명이 정보기술협회부터 한국미디어협회까지 8개의 기관명이 적혀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엑셀에서 내가 어느 셀 범위를 이렇게 블럭을 잡게 되면요. 블럭을 잡게 되면 우측 하단 있죠. 여기 화면 하단에 혹시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확대 축소 프로그램을 좀 써줘야 되는데 줌하고 이게 녹화 프로그램하고 겹치다 보니까 잘 안 돼가지고 화면 아래쪽에 개수 8개 이렇게 나오는 거 보이죠? 그러니까 텍스트 셀 범위를 이렇게 잡게 되면 내가 잡은 개수가 몇 개인지가 이렇게 표시가 또 되고요. 여기 연수 시간 있는 부분도 한번 드래그 해볼래요, 여러분? 연수 시간 있는 부분도 셀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게 되면 화면 하단에 평균 개수 뭐 합계 이 정도 이렇게 나와요. 저는 지금 최대값, 최소값도 같이 나오는데 이거 같이 더 많은 데이터 그 기술 통계 요약을 보고 싶으면 오른쪽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 여기 아래쪽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 뭐 최소, 최대값이나 뭐 평균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체크를 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냥 이렇게 조회해서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ITQ 시험 문제는 뭐 채점하고는 상관이 없는 부분이긴 한데 그래도 사용하시면서 뭐 이런 것들도 알고 계셔 주시면 엑셀을 좀 더 활용을 잘 할 수 있겠죠. 자, 일단 유효성 검사는 H14번 셀에다가 C5에서 C12번 영역에 있는 이 영역에 있는 이 데이터 리스트 목록이 이 부분에 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유효성 검사라는 거는 유효한 성격을 가지게 해라. 그러니까는 내가 그 셀에 지금은 어떤 내용이든지 다 적을 수 있는데 저 셀에다가 이제 입력에 대한 제한을 넣겠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H14번에다가요. 우리 경기대학교라고 이렇게 적고 엔터를 치면 지금은 경기대학교가 이렇게 들어가요. 지금 경기대학교가 들어가요. 뭐 내가 여기다가 감성 소프트웨어 센터라고 이렇게 적든 여기다 우리 이름을 적든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전공을 우리 그 전공 각자의 전공 이름을 적든 뭐 여기에다가 김길동이라고 적든 지금은 어떤 내용을 적더라도 저 셀에 제약이 없기 때문에 어떤 내용도 이렇게 지금 다 들어가거든요. 입력이. 근데 이제 문제에서 유효성 검사를 활용을 해가지고 H14번 셀에는 운영기관명 8개의 영역이 선택 표시되도록만 해달래요. 그 기능이 유효성 검사예요. 자, 유효성 검사는요. 자, H14번에다가 마우스 셀 한번 쿡 클릭을 해주시고 자, 데이터라고 하는 리본 메뉴에 갑니다. 자, 데이터 리본 메뉴에 가면 데이터 도구라고 하는 그룹이 있어요. 자, 그리고 제가 화면을 조금 크게 해볼게요. 자, 데이터 도구라고 하는 그룹이 있는데 데이터 도구 그룹 위쪽에 보면 그러니까 초록색 체크하고 빨간색 X 표시해가지고 데이터 유효성 검사라고 하는 메뉴가 보일 거예요. 데이터 유효성 검사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클릭을 하고 들어갈게요. 자, 들어가면 이렇게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할 수 있는 대화 상자가 나타나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우리가 H14번 셀을 선택을 하고 데이터 유효성 검사 창을 띄웠거든요. 그래서 H14번 셀을 선택을 하고 데이터 유효성 검사 창에서 제한 대상을 목록으로 변경을 해줘요. 자, 목록으로 변경을 하고요. 자, 여기 원본 있는 부분에 커서를 가져다가 놓고 원본에 커서 가져다 놓고 운영기관명만 선택 표시되도록 해주세요 라고 했기 때문에 C5번 셀에서 C12번 셀의 이 8개의 영역을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드래그를 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이렇게 초록색으로 반짝반짝반짝 그물이 이렇게 쳐졌고요.
여기 원본이라고 하는 부분에 어떤 내용이 들어갔냐면요. 요렇게 적혔거든요. 지금 원본에 는 해서 달러 C 이고 달러 5에서 달러 C 달러 12. 자, 이렇게 지금 값이 들어갔을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들어갔는데 내가 알기로는 C5에서 C12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시험 문제에서도 C5에서 C12 영역이 H14번 여기에 선택 표시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런 모양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갑자기 이 열번호나 행번호 앞에 달러 표시가 이렇게 붙게 됐어요. 자, 여기 지금 이제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어차피 수식하고 함수도 들어가 줘야 되기 때문에 셀 참조 주소에 대한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갈게요. 자, 셀의 주소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열번호와 행번호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열과 행번호로 표시가 되어 있죠.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가 뭐 C5라고 하면 C5라고 표시되어 있으면 C열에 5번 행이라는 뜻으로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C5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으면 이거는 이렇게 하죠. 요건 상대 주소라고 얘기해요. 상대 주소 또는 상대 참조라고 얘기를 하고요. 예를 들어서 C하고 달러 5의 모양일 때가 있고요. 달러 C5의 모양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열번호, 행번호로 적는 건데 열번호 앞에는 달러가 안 붙고 행번호 앞에만 달러가 붙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열번호 앞에 달러 붙는데 행번호 앞에는 달러가 안 붙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런 경우 볼게요. 자, 여기는 혼합 주소라고 얘기해요. 혼합 참조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자, 열번호와 행번호 중에 둘 중에 한 군데에만 달러가 붙었다. 그러면 혼합 주소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달러 C, 달러 5예요. 자, 열번호 앞에도 달러가 붙었고 행번호 앞에도 달러가 붙었어요. 그런 경우는 절대 주소라고 얘기를 해요. 절대 주소. 그러니까 상대적이다라는 건 언제든지 유동적으로 변경될 수 있다라는 게 상대적이다, 상대 주소고요. 자, 상대 주소로 바꿀 수 있는 주소가 열 주소하고 행 주소가 있는데 열하고 행이 둘 다 바뀔 가능성이 있으면 상대 주소. 자, 여기는 둘 중에 하나만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뭐가 바뀔 수 있는 거냐면 지금 C 달러 5의 모양은 5번 열은 5번 행은 절대로 바뀌면 안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A, B, C, D, E, F, G 해서 열번호는 바뀔 수 있지만 5번 행은 그대로 고정이다라는 뜻이거든요. 고정이다라고 하는 뜻이고 그 다음에 달러 C5의 모양이 있어요. 여기 달러 C5의 모양은 열번호가 고정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C열은 고정이고 5, 6, 7, 8, 9, 10, 11, 12 해가지고 저기 밑에 1048, 576번 행까지 행번호는 바뀔 수 있지만 C열은 무조건 고정이다라고 하는 게 혼합 주소예요. 그래서 열과 행 중에 둘 중에 하나만 주소가 고정이 되어 있으면 그걸 혼합 주소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리고 열번호하고 행번호 두 군데 다 달러 표시가 있다. 자, 두 군데 다 달러 표시가 있다. 그러면 절대 주소다라고 얘기해요. 왜냐면 열번호도 고정이고 행번호도 고정이다라는 뜻으로 인지가 되거든요. 그럼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여러분들 채팅창에 대답해 주세요. 우리가 유효성 검사를 하면서 H14번에다가 운영기관명 C5에서 C12까지를 선택 표시되도록 하세요 했는데 마우스로 드래그를 하고 나서 보니까 이렇게 들어갔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 지금 원본에 자, 이 주소는 무슨 주소에 해당이 되나요? 무슨 참조에 해당이 되나요, 여러분? 데이터 유효성 검사에 필요한 목록 범위를 마우스로 드래그를 했어요. 네, 윤영 씨랑 병기 씨랑 네, 여러분들 얘기한 대로 절대 주소가 맞아요. 절대 주소라는 거는 저 영역 이외에 다른 건 들어오지도 못하고 빠뜨리지도 못한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절대적인 범위다라고 인지를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 범위만 올 수 있게 해달라. 어떤 식으로 목록의 형태로 보이게 해달라 해서 확인 버튼을 눌러요. 자, 확인 버튼을 누르면 H14번 셀에 어떤 변화가 있냐면 오른쪽 편에 콤보 상자라고 부르거든요. 저 삼각형을. 자, 마우스로 콤보 상자를 클릭을 한번 해보면 우리가 운영 기관명으로 타이핑 해놨던 8개의 기관명이 밑으로 리스트업 돼서 이렇게 쭉 표시가 되게끔 되어 있어요. 요렇게 해서 표시되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러면 채팅창에 와 이런 거 한번 써줘도 되게 괜찮은데. 우와도 필요 없고 와라고 한 번만 적어줘. 고마워요. 아 너무 고마워요. 자 그러면 아이고 잠깐만요. 제가 화면이 지금 좀 이상해서 아이고 여기를 제가 다시 화면 지금 조금 공유가 끊겼을 거예요. 맞죠? 여기에 아이고 우아 소리에 선생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막 화면 공유를 잘못 눌러버렸어. 다시 화면 보이시죠? 윤현 씨는 이렇게 따봉 표시도 해줬네요. 엄지척도 해줬네요. 네. 고마워요, 여러분. 네. 즐겁게 수업하죠, 우리. 자, 운영기관명 여기서 이제 목록으로 이렇게 리스트업 해서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무거나 하나 이렇게 뭐 좀 HR 좀 넉넉하게 해 놓으셔도 되고요. 여기서 이제 원하는 기관을 아무거나 하나만 그냥 선택을 해 놓으시면 되고요. 하나만 선택해 주시고 얘가 어떤 문제랑 연결이 되냐면요. 여기 지금 옆에 보면 개강일 6번 자리 있죠. 이 자리. 이 6번 문제랑 지금 방금 한 데이터 유효성 검사가 같이 세트로 움직여지게끔 돼 있어요. 뭐 어떻게 되는 거냐면 나중에 함수할 때도 하겠지만 운영기관명에서 내가 기관명을 클릭을 딱 하잖아요. 기관명을 클릭을 하면 이 기관이 어떤 과목으로 언제 개강했는지 우리 각각 개강 정보가 나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서 미디어 컴퓨터 학원이라고 하는 운영기관명을 클릭을 딱 하면 미디어 컴퓨터 학원이 4월 20일에 개강을 했거든요. 그럼 이 자리에 그 개강 날짜가 올 수 있게끔 조회해주는 함수를 우리가 풀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학교명, 기관명이 바뀔 때마다 개강일이 조회가 돼서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유효성 검사고요. 유효성 검사는 제가 말 그대로 어떤 그 범위에 또는 어떤 값에다가 제약을 두는 게 유효성 검사다라고 얘기를 했고 지금 운영기관명에 정보기술협회든 뭐든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 여기다가 경기대학교라고 적고 엔터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입력이 안 된다라고 에러 메시지가 떠요. 이게 정상이죠. 여기 지금 적혀 있죠. 이 셀에 정의된 데이터 유효성 검사 제한이 있기 때문에 당신이 지금 방금 적은 이 내용은 유효성 검사 목록에 해당이 되는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넣을 수 없다. 이렇게 지금 표시가 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자, 지금은 이제 이 유효성 검사가 이렇게도 이제 확인이 되고요. 자, 또 이제 시험 문제하고는 약간 별개로 실무에서는 데이터 유효성 검사가 또 어떻게 쓰이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관할 지역에 우리가 대구, 부산, 서울 이렇게 세 군데 지역이 있거든요. 근데 나는 여기다가 사실 뭐 부산하고 서울만 적기로 했어요. 부산하고 서울만 적기로 했지 대구는 안 적기로 했는데 잘못 적혀져서 뭔가 데이터가 취합이 됐단 말이에요. 데이터가 취합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새 그러니까 제가 뭐 이 엑셀 과목도 자격증으로 수업을 하지만 제가 빅데이터 분석 과목도 수업을 하거든요. 다른 학교에서 이제 학점 강의든 뭐 다른 강의를 하는데 빅데이터 분석을 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툴이 엑셀 툴이에요. 그러니까 빅데이터 분석한다고 딱 나섰는데 엑셀에 있는 데이터 분석을 못한다? 그럼 그 사람은 정형화된 데이터를 다룰 줄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빅데이터는 정형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를 모두 다 다룰 줄 알아야지 빅데이터 분석과 빅데이터 애널리틱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유효성 검사나 지금 우리 시험 문제에 나오는 데이터 분석 기능들이 있어요. 그 기능들을 잘 활용할 줄 알아야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예측 가능한 의사결정 데이터를 뽑아낼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유효성 검사 부분이 좀 의미 있는 내용이기도 해요. 여기는 굉장히 간단하게 한 줄로 사실 뭐 한 10점 정도밖에 안 되는 배점이긴 하지만 기능 자체는 좀 훌륭한 기능이어서 제가 실무에 있는 내용도 지금 소개를 하는데요. 데이터를 다 취합을 해서 보니까 내가 분명히 서울, 부산만 적으라고 얘기를 했는데 대구께 갑자기 이렇게 딱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잘못된 데이터를 걸러내거나 빨리 체크를 해서 이거 취합한 사람한테 나 다시 좀 취합해 주세요라고 회사에 가서 이제 이 문서를 반려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처음부터 사실은 만약에 여기에 서울하고 부산만 입력할 수 있게끔 유효성 검사를 해서 그 사람한테 파일을 줬다면 이런 일은 없었겠죠. 근데 이제 적고 와서 보니까 이렇게 잘못돼 있던 내용들이 이제 확인이 된 거예요. 그럼 그때는요, 빨리 체크하는 방법이, 자, 이 부분을 블럭을 잡아요. 관할 지역 부분만 블럭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이 5번 셀에서 이 12번 셀이 되겠죠. 자, 이 부분 블럭을 잡고요. 다시 한 번 더 데이터 도구의 데이터 유효성 검사에 들어갈게요. 자, 데이터 유효성 검사에 들어가서 제한 대상을요. 이것도 이번에도 그냥 목록으로 일단 한번 해볼게요. 자, 목록으로 하고 여기 원본 적히는 자리에다가 아까는 우리가 원하는 이렇게 범위를 마우스로 드래그를 잡았다면 이번에는 여기다가 서울, 쉼표하고 부산 이렇게 적어볼게요. 서울 적고 쉼표 적고요. 쉼표 적고 부산이라고 이렇게 적고 확인 버튼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도 이렇게 콤보 상자들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지금 이제 다시 이렇게 보면 서울하고 부산 이외에는 이제 다른 게 못 들어가겠죠. 근데 이제 이미 적혀져서 온 거야. 적혀져서 온 건데 뒤늦게 유효성 검사를 지금 한번 했고요. 유효성 검사 설정을 해놓은 거죠. 유효성 검사 설정을 한 다음에 범위는 안 잡으셔도 돼요. 범위는 아무것도 안 잡고 그냥 뭐 어디 셀이든 아무 데나 그냥 갖다 놓으시면 되고요. 자, 데이터 유효성 검사 눌렀던 바로 옆에 보면 콤보 상자 메뉴가 하나 더 있어요. 데이터 유효성 검사 옆에 있는 콤보 상자 메뉴를 클릭을 한번 해보면 잘못된 데이터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 체크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 데이터 유효성 검사들 중에서 잘못되어 있었던 데이터만 직관적으로 얘가 체크를 해가지고 빨갛게 표시를 해줘요. 이렇게. 병기 씨가 또 우아해졌어. 땡큐. 자,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해가지고요. 이제 잘못 취합이 됐다. 이 부분 고쳐주세요라고 해서 다시 그 사람한테 보내거나 아니면 잘못되어 있는 부분을 내가 계속 띄워놓고 작업을 해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기능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직장인들, 재직자들 수업도 많이 해요. 실제로 그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계신 분들이 이제 본인 역량 개발을 하러 이제 강의를 들으러 오시는데 이제 그분들한테 이제 이런 기능들이 사실은 꿀팁으로 사용이 돼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예비 직장인들이니까 그죠? 알고 가시면 좋겠죠, 그죠? 자, 그럼 이 표시는요, 제가 좀 지울게요. 다시 옆에 화살표에 가서 유효성 표시 지우기를 한번 눌러주시면 유효성 검사 표시했는 게 사라지고요. 자, 시험 문제에는 상관이 없었던 유효성 검사 규칙이라서 다시 한번 더 관할 지역 범위를 잡고 데이터 유효성 검사에 들어가서 자, 데이터 유효성 검사에 다시 들어가 볼게요. 관할 지역 범위 잡고 유효성 검사에 들어가셔가지고 여기서 모두 지우기를 한번 합니다. 자, 모두 지우기를 한번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제한 대상 값이 이제 사라지고요. 자, 확인 버튼 눌러줄게요. 그러면 이제 유효성 검사는 사라지게 돼요. 자, 유효성 검사에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제가 설명을 하긴 했는데 유효성 검사 기능 자체는 어려운 기능이 아니지만 얘가 작동하는 원리들에 대한 부분은 좀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앞쪽에 나온 부분에 대한 것들은 서식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메뉴만 찾으시면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이해해서 작업을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또 한번 볼게요. 그 아래쪽. 자, 셀 서식인데요. H5번에서 H12번 영역. 자, 범위 잡아볼게요. 5번에서 H12번 영역에 셀 서식을 이용을 해서
숫자 뒤에다가 시간이라고 표시를 하래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600, 250 이렇게 적혀 있는데 여기 예를 보니까 600하고 뒤에 한글로 시간이라는 거를 붙여달라라고 얘기를 해요. 자, 제가 질문 한 개 드릴게요, 여러분. 연수 시간에다가 그냥 600을 이렇게 적고 지금은 우리가 250 이렇게 적었잖아요. 이렇게 적은 거랑 600하고 제가 일부러 직접 그냥 시간이라고 이렇게 딱 적어요. 이렇게 적었을 때의 차이점이요. 자, 지금 제 거 기준으로 보면 H5번에 제가 600시간이라고 직접 적었죠. 그래서 수식 입력줄에 600시간이라고 직접 이렇게 같이 적혀 있어요. 자, 이렇게 적혀져 있을 때랑 시간이라는 말을 따로 적지 않고 숫자만 적혀져 있을 때랑 자, 연산은 H5번이 연산이 가능해요? H6번이 연산이 가능해요? 여러분? 숫자 뒤에다가 네, 맞아요. H6번이 그쵸? H6번이 숫자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얘는 연산이 가능해요, 얘들은. 근데 얘는 연산이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텍스트 연산밖에는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제가 월요일에 문자랑 숫자를 같이 적게 되면 왼쪽 정렬됐었던 거 보여드렸을 거예요. 맞죠? 그럼 얘는 문자기 때문에 문자에 대한 연산만 가능한 거지 숫자에 대한 뭐 연수 시간이 뭐 어떻게 된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계산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입력을 하지 말고 셀 서식을 이용을 해서 거기다가 붙여주세요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H5번에서 H12번 영역을 블럭을 잡고 오른쪽 버튼 셀 서식에 들어가려고 해요. 단축키로는 컨트롤 숫자 1번 눌러주셔도 돼요. 셀 서식은 자주 들어갈 거라서 컨트롤 숫자 1번 해주셔도 되고 오른쪽 버튼으로 들어가셔도 되고요. 자, H5에서 H12 영역의 셀 서식을 다듬어 보세요 라고 얘기를 해서 해당하는 부분을 블럭을 잡고 셀 서식에 들어왔습니다. 자, 들어갔더니 뭐 표시 형식, 맞춤 어쩌고 저쩌고 쭉 있는데요. 자, 표시 형식 탭을 볼게요. 자, 표시 형식 탭에 보면 범주가 지금 일반 되어 있는데요. 일반 되어 있는데 제일 아래쪽으로 사용자 지정으로 좀 변경을 할게요. 자, 사용자 지정으로 변경을 하고 난 다음에 봤더니 여기 G 표준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G 표준이라고 적혀져 있고 우리가 적은 숫자가 그냥 그대로 보이거든요. 그럼 G 표준자 뒤에 가져다 놓고 준자 뒤에 커서 쿡 찍으면 깜빡깜빡 하잖아요. 그죠? 거기다가 여러분 큰 따옴표 열고요. 큰 따옴표 열고 시간이라고 적고 큰 따옴표를 닫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조금 여기다가 띄워서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면 이렇게 적는다는 거예요. 표시 형식에 가면 지표준이라고 미리 적혀져 있었을 거고요. 그 준자 뒤에 큰 따옴표 안에다가 시간이라고 적게 되면 여기 600 뒤에 시간 붙는 거 보이시죠? 자, 이 상태로 확인 버튼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자동으로 시간이라는 말이 쭉 붙어요. 자, 근데 마우스로 이거 쿵쿵쿵쿵 찍으면서 위쪽에 수식 입력줄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여기 위쪽에 수식 입력줄을 보면요. 수식 입력줄에는 그냥 숫자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껍데기만 보여지는 최종 형식만 문자 시간이 붙은 거지 실제로는 숫자 데이터가 들어가 있어서 이제 계산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건 거죠. 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여기 연수 인원 있잖아요. 이제 시험 문제는 따로 나와 있지 않는데 자, 연수 인원 잠깐 보면 우리 그 출력 형태에는 쉼표 스타일도 들어가 있고 약간 오른쪽으로도 이렇게 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쉼표 스타일 잠깐 생략하고요. 여기 가운데 정렬되어 있던 거를 저만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제가 그냥 오른쪽 정렬을 딱 해버리잖아요. 그럼 오른쪽으로는 가요. 오른쪽으로는 가는데 우리 책에는 보면 오른쪽에서 살짝 띄워져 있거든요. 오른쪽에 여백이 있어요. 살짝 띄워져 있는 게. 자, 근데 그냥 오른쪽 정렬해주게 되면 그냥 오른쪽에 딱 갖다 붙어버리게 돼요. 자,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처리를 해주시냐면 지금은 가운데 정렬되어 있잖아요. 그죠? 자, 연수 인원 블럭을 잡은 상태에서요. 여기 상태에서
표시 형식에 보면 아까 백분율 했던 거 바로 옆에 쉼표 스타일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 한 번만 딱 눌러주시게 되면 오른쪽에 살짝 여백 공간 띄워주면서 어때요? 쉼표 스타일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제 질문이 올 수 있죠. 선생님, 숫자하고 회계 형식은 아까 오른쪽 정렬하라고 원래 제일 위쪽에 기본 조건에 적혀 있었는데 이렇게 둬도 괜찮은 건가요? 네, 이렇게 두셔도 아무런 감점사항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만 만들어 주시면 되세요. 적절한 기능을 사용을 해서. 자, 그럼 이번에는 문제에는 없지만 여기 쉼표 스타일까지 하고 뒤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1350명이잖아요. 맨 앞에 이 명 이렇게 표시를 하고 싶어요. 자, 이렇게. 아까는 우리가 600 있던 거 시간이라고 표시했었잖아요. 이번에는 이 숫자 뒤에다 명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고 싶거든요. 자,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까요? 블럭을 잡고 오른쪽 버튼 셀 서식도 들어갑니다. 자, 오른쪽 버튼 셀 서식에 들어가면 아까 우리가 그 시간 하러 갔을 때는 일반으로 되어 있다가 사용자 지정으로 갔는데 이번에는 회계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거는 우리가 아까 밖에서 쉼표 스타일을 해줬거든요. 그럼 회계 스타일이 들어간 거예요. 자, 근데 사용자 지정으로 다시 딱 가볼게요. 자, 사용자 지정으로 딱 갔더니 뭔가 알 수 없는 어떤 형식들이 쭉 적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알 수 없는 형식처럼 보이지만 컴퓨터 활용 능력 1급이나 2급 시험을 준비를 하게 되면 이 기호를 아셔야 돼요. 그냥 잠깐만 설명을 해주면 쉼표 여기 저기 세미콜론 보일 거예요. 세미콜론 기준으로 정수일 때, 양수일 때, 음수일 때, 그 다음에 실수일 때, 문자일 때는 어떻게 되는지 각각 기준별로 형식에 대한 코드를 적어 놓은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뭐 나중에 컴마 공부할 일이 있다면 다시 한 번 더 뜯어서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는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명 이렇게 붙여야 되는 건가 해서 명 붙여봤는데 안 붙는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게 아니고요. 여기 있는 형식이 아니고요. 제가 지울 거예요. 사용자 지정에 가서 원래 있던 형식을 그냥 깨끗하게 지웠어요. 그러니까 쉼표 스타일이 또 사라져요. 그죠? 왜냐면 회계 스타일을 해줬었는데 그걸 지워버렸으니까. 그러면 쉼표 스타일은 유지를 하면서 나는 명이라는 걸 붙이고 싶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는 여기 샵, 컴마, 샵 0이라고 하는 형식 코드가 있어요. 샵이나 0은 숫자를 표시를 해주는 셀 서식인데요. 숫자를 표시를 할 때 샵을 표시하거나 0을 표시하면 해당하는 그 자릿수 하나하나를 이렇게 표시를 해요. 표시를 해서 나타내 주는데 끝에 0을 적는 이유는 숫자 0이 적혔을 때 생략하지 말고 그냥 0을 적어줘라 라는 뜻으로 샵, 샵 끝에 1의 자리는 0을 적어주거든요. 이 부분 선택을 하고 큰 따옴표하고 명을 붙여볼게요. 자, 그러고 확인 한번 해볼까요? 큰 따옴표 안에 제가 이거 또 크게 해볼게요. 얘는 이제 이 모양을 만든 거죠. 샵, 샵 0이라고 적혀 있는 셀 서식이 있어서 그거 한번 클릭을 해주고 그거 클릭 뒤에다 큰 따옴표 열고 시간이라고 적어주고 확인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쉼표 스타일도 들어가면서 시간이라고 이렇게 딱 들어가게 됐어요. 자, 근데 만들긴 만들었는데 사실 회사 가가지고 이렇게 딱 만들면요. 하고도 좀 약간 욕을 얻어먹을 수 있어요. 시간, 미안해요. 여기 시간을 붙이는 게 아니라 명을 붙였어야 되는데 제가 고칠게요. 자, 명 이렇게 붙였어요. 그러니까 명 붙인 것까지는 좋은데 숫자를 나타낼 때 1의 자리를 맞추지 않는다라는 거는 좀 보기에 가독성이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내용도 잘 만들어야 되지만 잘 만든 걸 보기 좋게 만들었을 때 내가 만든 게 조금 더 극대화 되겠죠. 잘 만들었다라고 하는 게. 자, 그래서 나는 이거 그럼 선생님 오른쪽 정렬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해도 돼요. 오른쪽 정렬을 해서 1의 자리를 이렇게 맞춰줘도 돼요. 자,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요. 가운데 정렬을 유지하되 1의 자리를 맞춰야 된다. 뭐 그런 서식이 나오면 어떡할 거예요? 그렇게 맞춰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자, 그때는요, 어떻게 하냐면요. 자, 다시 셀 서식에 갈게요.
자, 다시 셀 서식에 가서 제가 질문 한 개 할게요, 여러분. 지금 연수 인원 데이터가 쭉 적혀져 있는데 연수 인원 데이터 적혀져 있는 데이터들 중에 유효 자릿수가 가장 큰 게 몇 자리예요? 최대 몇 자리까지 숫자가 적혀 있어요? 우리가 몇 천 명이니까 유효 자릿수가 총 몇 자리죠?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 1000의 자리니까 네, 창호 씨 말대로 네 자리란 말이에요. 네 자리씩으로 되어 있으면 가장 긴, 막 예를 들어서 이게 10만 단위면 5자리겠죠? 100만 단위면 6자리까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가장 긴 자릿수 기준으로 물음표를 찍어주시면 돼요, 여러분. 잘 보세요. 네 자리잖아요. 물음표 하나 적고요. 쉼표를 직접 적어요. 천 단위 쉼표를 직접 적고 물음표 하나, 둘, 세 개 찍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큰 따옴표하고 명 적어요. 자, 이렇게 제가 여기다가 또 적어볼게요. 이렇게 적는 거예요. 물음표하고 쉼표 직접 적고요. 물음표 3개에다가 명이라고 이렇게 적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적어주고 확인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 가운데 정렬은 유지하되 1의 자리를 맞춰서 셀 서식을 맞춰서 표시를 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시험 문제에서는 가운데 정렬을 유지하면서 1의 자리를 맞추고 뭐 명을 표시하세요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나오진 않아요. ITQ 시험에서는. 그러니까 ITQ 시험에서는 그냥 쉼표 스타일하고 뒤에 명 붙여주세요 라든지 몇 개 붙여주세요 또는 EA 붙여주세요 이 정도예요. 그러면 1의 자리 굳이 맞추지 않고 아까처럼 제가 잠깐 실행치도 이렇게만 해놔도 시험에는 채점에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실무에 가서는 좀 1의 자리도 맞춰주고 이런 작업들을 좀 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자, 연수 인원 부분은 다시 표시 형식에 가서 그냥 쉼표 스타일로만 한번 바꿔줄게요. 자, 연수 인원 범위 잡고요. 홈 리본 메뉴 표시 형식에 가서 쉼표 스타일만 한 번만 잡아주겠습니다. 자,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요거 한번 해볼게요. 마지막 동그라미 조건. G5에서 G12 영역에 대해서 연수 인원으로 이름 정의하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자, G5에서 G12 방금 잡아놔서 작업을 했던 이 범위인데 이 범위의 이름을 얘기를 할 땐 지금처럼 G5에서 G12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한 이름을 이제 앞으로 이렇게 안 부르고 연수 인원이라고 이름 정의를 해달래요. 자, 이름 정의는요. 필요한 범위를 블럭을 잡고요. 블럭을 잡고 우리 수식 입력줄 왼쪽 편에 보면 이름 상자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보이시죠? 그죠? 자, 이름 상자 부분을 클릭을 해서 이름 상자 부분을 클릭해서 여기다가 연수 인원이라고 여기 띄어쓰기나 오탈자 내시면 안 돼요. 자, 연수 인원이라고 적고 엔터를 한번 쳐주시면 돼요. 자, 근데 저는 일부러 오타를 내볼게요. 연수인완이라고 오타를 지금 잘못 냈어요. 연수인완이라고 잘못 적었어요. 자, 여러분 다른 셀 찍었다가 연수인원 쭈르륵 드래그 딱 하자마자 여기에 우리가 적은 그 이름명이 바로 뜨게끔 되어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오타를 내가지고 엔터를 눌러버렸어요. 그럼 고쳐야 되잖아요. 이름 정의를 한 다음에 고칠 때는 여기서는 고칠 수가 없고요. 여기서는 고칠 수가 없고 수식 리본 메뉴에 가면 정의된 이름이라는 그룹이 있고요. 거기에 이름 관리자라고 있어요. 혹시 이름에 오타를 냈으면 자, 이름 관리자라고 하는 부분에 가면 우리가 잘못 만든 이름이 있고요. 이걸 편집 버튼을 눌러서 여기서 오탈자를 고쳐주시면 돼요. 여기서 고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그래서 처음 적을 때 원샷, 원킬 해주셔야 돼요. 처음 딱 적을 때 잘 적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연수 인원이라고 적어주시고 확인해 주시면 여러분들은 고치실 필요 없겠죠. 근데 이제 고쳐주시면 이제 이렇게 드래그 했을 때 제대로 된 이름이 이렇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자, 되셨나요? 자, 여기까지 저장 좀 할게요. 자, 저장하고요. 잠깐 쉬셨다가 45분에 5시 45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할게요. 잠깐 쉬셨다가 오세요. 저장하시고요. 음. 음. 아, 이름 정의 빠르게요. 자, 이름 정의는
튕길 수도 있지만 빨리 해보